보통 그렇게 처음에 코파운더를 이렇게 처음에 설득하거나 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두 분께서는 희망에 가득 찬 미래빛, 약간 그 장밋빛 미래를 보여줬는데 네네. 근데 일단은 가장 좋았던 거는 서로에 대한 네네. 신뢰가 기반이 됐다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도 저만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와 네네. 우리가 겪었던 약간 레슨, 약간 배운 레슨과 네네. 특히 또 당시에 그 팀들 같이 네. 이제 보면서 에너지가 너무 좋고 제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도 충분히 여기다 그 밸류 애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대표님 이야기도 조금 해보지요. 네. 그 많은 회사들이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많은 투자자들, VC들이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조언을 하는 게 공동대표 체제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그거부터 물어봐요. 주주관 계약 하신 거 있냐? 주주관 계약 하신 거 달라. 그래서 지분율 어떻게 되느냐? 네. 그래서 지분율 저희 반반인데요. 라고 하면 주주관 계약 반드시 필수. 없으면 이제 작성한 폼으로까지 드려가지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볼 때 사람 일이라는 게 나중에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서로 간에 이제 사이 좋을 때 합의해 놓는 게 낫지 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실 안 좋은 예감은 되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드문 확률로 정말 두 분이 지분율도 비슷하신데 네. 10년간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금도 되게 편하게 두 분이서 정말 업무적인 얘기, 사적인 얘기, 뭐 온갖 얘기 다 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비결이 뭡니까? 회사마다 다 다를 것 같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공동대표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네.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 사실상 이제 스포카라는 회사 법인 자체는 세워진 다음에 들어온 건 맞지만 저는 네네. 그냥 제 머릿속엔 공동 창업자거든요. 맞죠. 실제로 네네네. 느낌도. 예. 그래서 같이 11년을 있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근데 이제 서로 창업자로서 네네. 또 그리고 대표로서 네네.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상대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항상 뭘 숨기고 꽁꽁 있다가 아니고 네네네. 가장 시니컬하게 가장 다이렉트하게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 정말 서로 에고 챙기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냥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해서 네. 상대방이 나는 당신이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좀 좋은 답을 찾기 위한 우리의 다툼일 뿐이다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게 될 수 있는 제 경우는 유일한 사람이 어느 정도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여기서 고집을 피워서 기분 좋게 말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좋은 결정을 찾는 게 서로한테 좋다라는 것을 이해관계가 묶인 사람이 약간 그랜트였어요. 공동대표였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되게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분이서 다른 이야기를 각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별로 안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하신 시간이랑 같이 하신 의사결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가까울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그게 확실하게 여러 번 제가 너무 확신했던 그 가설들과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해오면서 나 정말 많이 틀리는구나. 아무리 내 로직이 있더라도 내가 틀리는 것구나를 정말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도드 포인트도 누가 전화번호로 정리를 하느냐 되게 제가 믿고 있었는데 틀렸거든요. 이런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나의 반대 포지션에서 내 뷰를 공격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대화를 나눌 때는 이렇게 사적인 대화 아니면 그냥 서로가 얘기했을 때 그냥 기본 디폴트로 반대 포지션을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랜트가 뭐 어디 A를 하자 그러면 저는 그냥 반사신경 같이 그냥 B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도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게 가끔 물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인입이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기분 나쁘더라도 다시 이제 찾아와서 근데 되게 좋은 디스커션이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사실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이게 뭔가 다들 다양한 비즈니스랑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정직한 게 같이 고생한 시간이 신뢰를 뭐랄까요 쌓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고생한 게 얼만데 이걸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신뢰관계가 있으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웬만한 걸로는 흔들리지도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과거가 또 미래를 개런티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긴장감은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유일하게 저한테 되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친구가 그 친구이고 또 반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약간 이렇게 정신 체크가 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쉽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운 일인 게, 아니 무슨 얘기만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서로 간에 아니 왜 내 얘기만 하면 반대를 해, 약간 좀 지지해줄 수 있잖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피곤하죠. 피곤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안 피곤하려고 그럼 반대로 갈 거냐 이것보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설득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끔 내가 생각해 못했던 포인트가 있네를 또 발견해서 또 가끔 얘기가 새는데 좋은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제 로직에 또 구멍을 보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얘기하다가 중간에 근데 솔직히 내가 틀린 것 같아. 번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자존심 안 챙기는 사람들이라서 저희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짚어봐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발전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어쨌든 근본적인 대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거군요. 사실 그 스포카가 지금까지 했던 이렇게 의사결정들이 작은 의사결정들이 아니잖아요. 피봇도 하고 매각도 하고 그다음에 신사업도 하고, 이게 단독 대표로도 하기 어려운 의사결정들이 연속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두 분 간에 그렇게 토론을 통해서 매끄럽게 된다라는 건 전 되게 좋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독 대표로 하는 거와 공동 대표로 하는 것의 장단점은 확실하게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웬만한 중요한 결정은 항상 서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되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렸었을 때 확신이 생겨요, 서로.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물론 더 걸리고 또 물론 같이 일하는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물론 한 대표는 A 얘기하고 다른 대표는 B 얘기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단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제 자신이 생겨서 추진하는데 더 속도를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두 분이 이게 좀 많이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논의하시는 티가 나는 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명이 얘기할 때 한 명이 싹 이렇게 뒤에서 빠져있다가 서포트 탁 해주고 다시 이분이 얘기할 때는 다시 이분이 쓱 빠져있다가 사실 내가 여기다 칠판을 그리면서 다시 얘기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아니 이 합이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맞지? 늘 제가 또 뭐 그리고 있으면 가끔 또 찾아와가지고 또 고쳐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로 약간 요거 좀 강조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 문화나 스타트업들 문화 중에서 이제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토론이나 토의 자체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좋은 시사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긴밀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땐 충분한 숙고와 그다음에 후회 없는 결정, 약간 이게 되게 또 좋은 시사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도 매번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웬만하게 좀 충분히 누가 봐도 답인 것 같다 그러면 합이 빨리 맞는 경우는 있어서. 그렇군요. 요새는 특히 더 그러시겠어요. 요즘에는 약간 어떤 방법론적으로 많이 논의를 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가는 건 명확한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게 맞느냐, 더 좋은 것은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서로 로직에 계속 구멍 뚫는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스포카는 다른 회사들이랑 다르게 공동대표 체제로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시고 두 분이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게 의논을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손성훈 대표님은 어떻게 만나셔서 같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원래 지금 같이 있는 그 손성훈 공동대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랜트라고 하는데요. 그랜트 대표님. 원래 같이 대학교 시절 때 알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같이 알바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친해졌어요. 친구로서. 그리고 그 친구는 당시에 또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었었고 제가 창업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포카라는 서비스를 한번
호되게 한번 망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피버팅하는 시점에 아 이거 네네.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카운터 파티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치열한 경험을 해보고 나보다 더 큰 데에서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나? 있는 친구를 이제 보던 중에 그랜트는 당시에 그 로켓 인터넷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작은 회사들을 막 엄청나게 빨리 키워놓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전화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랜트는 홍콩에 있었었는데 네. 와서 그냥 술 한잔 하자. 나 근데 제품 하나 새롭게 론칭하려고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며칠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으로는 이렇게 편하게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조인 시켰겠지만 이게 정말 쉬운 과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보통 그렇게 처음에 코파운더를 이렇게 뭔가 처음에 설득하거나 할 때 다양하게 대표님들이 뭐 자신의 매력, 비전, 뭐 우리 서비스는 얼마 뒤에 뭐 이렇게 대단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두 분께서는 의논했었나요? 희망에 가득 찬 미래빛, 약간 그 장밋빛 미래를 보여줬는데 물론 그게 하나도 안 지켜졌긴 했는데 아닙니다. 뭐 근데 일단은 가장 좋았던 거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됐다 보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시간이 더 걸렸을 수 있겠고 그 당시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고 어느 정도 뮤추얼 리스펙트가 당연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저만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겪었던 약간 레슨, 약간 배운 레슨과 특히 또 당시에 그 팀들 같이 이제 보면서 에너지가 너무 좋고 제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도 충분히 여기다 그 밸류 애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그럼 그랜트 대표님은 오시고 그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할 때 제가 듣기로는 여기 근처에 이제 홍대 근처에서 이제 굉장히 헝그리하게 팀원들 모여서 이렇게 거의 오피스텔에서 숙식하시면서 개발하시고 사업하시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 에피소드 간단히 좀 어떤 계기로 그렇게 모였고 얼마나 있었고 그때 여기에서 개발해서 나간 게 뭐였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그 처음에 창업을 했었을 때는 그 아는 지인이 약간 사무실에 얹혀서 압구정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태블릿을 그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띄엄띄엄 서울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한 지역에 그냥 몰빵을 해서 어딜 가도 우리 태블릿을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약간 출발점이 홍대였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 그랜트가 그 상수역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무실 필요한데 맨날 압구정에서 홍대까지 출퇴근할 거냐 우리 그 시간 아깝다. 너가 나와라. 그래서 그랜트는 따로 집을 얻고 이제 계약 남은 계약 동안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했었죠. 한 10평 남짓 되지 않는 되게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그러면 같이 거기 아마 한 8명 정도 이제 끼어 들어가서요. 그게 들어가나요? 그때가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 일단 회의실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여름에 들어가면은 그 남자들 들어가면은 그 여름에 영업하고 들어오잖아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작동하지 안 하고 그리고 선풍기도 제일 싼 거 사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돌아가는데 시원하지 않는 정수기도 놓을 곳이 없어서 초반에는 화장실에 넣었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빼고 이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지만 너무 헝그리하게 한 거 아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셨구나. 직원들 계약할 때도 그 계약할 곳이 없어서 왜냐면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빌딩의 옆에 있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에 가서 세탁기 돌아가는 거 위에서 이제 협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입사하신 분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입사를 했다가 저희 사무실 환경을 보고 그 다음날 안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제 와서는 그게 참 웃긴데 그때 당시에는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집어서 이제 영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영업하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F&B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이게 약간 우리처럼 이제 SMB 소상공인들 이렇게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늘 딜레마가 이제 잘 되는 가게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잘 되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러고 잘 안 되는 가게는 영업하러 오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서 지금 화나 있는데 뭐 또 쓰라고 하는 거야 라는 사실 이중고가 엄청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때 당시 환경도 굉장히 영업 환경 타이트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업을 좀
하시는 전략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냥 저희도 배운 게 특히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단축키가 없다, 쇼트컷이 없고 그냥 땀과 눈물과 피로 그냥 영업을 하는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을 버텨줘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O2O라는 게 좀 핫해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 큰 기업들이 몇백억을 들여서 영업을 그냥 대리점들 통해서 쫙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돈만 걸고 영업을 하게 되면 속도는 빨라지는데 점주들이 이게 정말로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약서 써버려요. 대부분의 서비스가 공짜이고 돈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순식간에 몇천 개, 몇만 개 매장이 생기는데 제휴점들이 대신에 또 점주들은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귀찮기만 해서 제휴된 매장들이 또 싹 빠지게 되는 현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수의 매장에서 되게 잘 쓰게 해주자. 소수의 니즈를 정말 잘 충족을 해주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약간 그걸 고르는 데 있어서 나름 잘 나가는 매장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계약적으로 다가간 것보다는 저희 공동대표도 그냥 맨날 스쿠터 타고 가가지고 점주 나올 때까지 얘기하고 그냥 되게 오프라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방문 판매 비슷하게 저희가 그냥 매장 돌면서 영업했었어요. 참 재밌었던 게 저희 공동대표는 또 교포라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제 생각에 잘하는데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눌한 한국말로 전화를 하고 아니면 또 영업을 나갔었을 때 오히려 그 전환율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보다 좋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초반에 그런 오프라인 점주들 상대로 영업을 할 때는 그냥 계약적으로 뭐 이렇게 숫자 보여주고 차트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랬을 때 누군가 한국에도 어느 애가 와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움직이셨고요. 뭔가 낑낑대면서 왠지 도와줘야 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 사람이 저걸 하는데 뭔가 무슨 고생하고 있냐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저희가 당신을 도와드릴게가 아니고 매장 점주들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참